예, 작년 11월이었죠. 불안장애로 잠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개그맨 정현돈 씨. 근데요, 이제 좀 휴식기를 갖고 이 방송에 복귀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. 결혼식에 이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이 돌연 하차한 걸 보니까 좀 완전히 낫지가 않은 모양이죠. 예, 이게 원래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밀어놨었고 다 잘 했는데 예. 이제 한 프로그램 가장 유명한 무한도전 프로그램에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출연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거기는 그 프로그램 자체도 애착이 굉장히 있어서 밀어놨던 겁니다. 밀어두고 있었는데 한 9개월 만에 이렇게 계속 밀어두고 있는 게 결국엔 프로그램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예. 본인이 밀어뒀다는 것 때문에 더 불안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. 내가 복귀를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더 치료도 안 돼서 공식적으로 아예 하차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. 예.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굉장히 연기를 잘한다거나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굉장히 높을 때 미친 존재감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. 근데 이 무한도전이라는 게 정말 국민 예능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만큼 그 멤버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. 누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적합하냐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많이 있었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 다 하차하고 원년 멤버는 유재석 씨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. 근데 국민 예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개그맨 참 힘들 것 같아요. 같은 개그를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늘 다른 개그를 해야 되잖아요. 가수는 히트곡이 있으면 평생 히트곡 부르면서 돈을 벌 그렇죠. 수가 있는데 예. 그런 점에서 개그맨들 참 힘들 것 같습니다. 어떤 분은 히트곡 한 곡으로 평생 그냥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. 예? 근데 그 진짜 그 개그맨들이 특히 그래서 이런 불안장애라든지 어떤 그 공황장애를 앓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예. 아니 그 직업병이 다 직업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직업병, 쓰는데 그렇죠. 본인의 마음은 불안하고 힘든데 다른 사람을 웃겨야 된다면서 이중고를 겪으시는 것 같아요. 네. 나는 이분들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냥 놀이 갔을 때도 어떤 때는 편안하고 싶은데 이 개그맨들이 이런다고 합니다. 주변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. 맞아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명 있는데도 막 즐겁고 분위기가 들떠야만이 되고 내가 그걸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을 드니까 어딜 가도 불안하다는 거예요.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불안하고 마음 힘든데 주변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 이게 엉뚱한 완전히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병까지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. 정영돈 씨 같은 경우는 12년 무도라고 하죠. 무한도전 무도 이제 12년 차에 지금 하차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. 얼마나 불안 증세를 느끼냐면 잘 하고 있는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이 무한도전 프로그램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지? 그러면 나도 없어질 거야. 이런 정도로 심각을 했다고 해요. 근데 연예인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경규 씨나 또 김구라 씨나 뭐 이병헌 씨 상당히 탑 스타들이라는 사람들도 이 직업에서 오는 불안장애가 항상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공황장애 이럴 때 항상 약을 상시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또 이경규 씨도 공개적으로 공황장애를 이런 겪고 있다라고 이제 실토를 했고 그다음에 김구라 씨는 뭐 널리 보도가 됐지만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잘 이기고 지금 예능 프로를 계속 뭐 MC도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공황장애라는 건 조금씩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. 그 제가요 그 예전에 그 한 10년 전 10년까지는 안 되겠다 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개그맨이 두 분이 나온 그 코너가 있었어요. 시사 프로그램인데 저는 시사 프로그램만 진행하다가 개그맨 분들을 두 분을 이렇게 해서 같이 저 초대해서 방송을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근데 라디오 아니에요? 근데 라디오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도 않잖아요. 그죠? 근데 뭐냐면 이제 그 방송에 나가지 않을 때 그 두 사람이 막 장난치고 막 거기서 너무 재밌게 놀더라고요. 그래서 전 야, 진짜 신기하다. 예?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. 근데 지금 아까 양재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일종의 직업병인 거예요.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죠. 예? 여기 직업병 계신 분 계세요? 저는 병까지는 아닌데 예. 어떤 문장을 이렇게 쓴 걸 보면요.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무슨 안내 문구라도 이거 이렇게 쓰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적은 있어요. 그 버릇이 네. 있으시구나. 저는 직업병이 있습니다. 왜 사람을 전부 범죄인처럼 아니 보이십니까?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. 저 친구 무슨 범죄를 저질렀지?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런 건 아니고요. 네.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집에서 만약에 저녁에 잠을 잘 때 네. 문단속을 한다라거나 아. 또 밖에 외출을 할 때 뭔가 좀 잘 단속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조금 있고요.
왜냐하면 많은 범죄를 접하다 보니까 그렇죠.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항상 네, 범죄를 그리고 이제 접하고 사실 그 거리를 다니면서 예.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저 사람이 뭔가 어떤 범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착안을 하는, 그러니까 결국 나쁜 건 아닌데 그분을 상대방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조금 헤아려 보는 그런 증세는 좀 있습니다. 예. 저도 기자를 간둔 지 꽤 오래됐지만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. 아. 그래서 너 기자 간둔 지 오래됐어. 이 주위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그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직업병. 저도 똑같은 아직도 그렇습니다. 저 네. 팔 그만둔 지가 벌써 이제는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어디 가면 조용해지잖아요. 대화가 끊기면 제가 나서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불안해지죠. 예, 불안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될 것 같고 심지어 메모할 때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형사분이 출연을 하셨는데요. 범죄자들이 변장을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못 알아보더라고요. 근데 형사를 하신 분은 딱 알아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셨냐 그랬더니 눈 모양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. 눈 모양은 변장을 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눈 모양을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. 아. 그 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런 마음의 분 창이라고 하지 선글라스 않습니까? 끼고는 못 알아보거든요. 예?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본인이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나 어떤 범죄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 눈을 잘 쳐다보지는 못하고 곁눈질을 한다라든가 예. 상대방의 좀 정직해 보이고 맑은 얼굴에 어떤 그런 사람하고 잘 이야기를 못하는 예.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요, 이분들이 이 정도로 병을 앓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와 예? 엄청난 사실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사시는 그런 측면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세상에 쉬운 일 없죠. 어쨌든 이 정연돈 씨 하루빨리 좀 몸이 완쾌돼서 다시 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다음 여기서 양지열 변호사님 먼저 보내드리고요. 나머지 세 분은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양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